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입니다. 저자는 클린턴 오버, 스티븐 시나트라, 마틴 주커 이렇게 세 분이신데요. 주 저자는 클린턴 오버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케이블 방송 대표로 있다가 퇴임을 하셨고 현재 어싱 인스티튜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스티븐 시나트라 이분은 의학 박사이시고 미국 심장병학회 전문의 맨체스터 메모리얼 병원 의료 교육장을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틴 주커 이분은 30년 넘게 건강 및 자연치유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집필한 작가이십니다. 번역은 김연주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히어나우 시스템 2011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는데요. 사실 어싱은 그 맨발로 땅을 걷는 행위, 우리말로는 접지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어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작년 동아일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도 소개되고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기사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등산 마니아라고 불릴 정도로 등산을 좋아하시는 박성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작년 1월에 중앙보훈병원에서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길어야 한두 달 정도 남아있으니 여생이 한두 달 정도 남아있으니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연의 주인공인 박성태 씨는 포스코에서 퇴사해서 서울교통공사연수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건강을 위해 국내에 오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등산을 다녔고 아주 건강했는데 분이 이제 한두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겠습니까?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의 따님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장이신 박동창님이 쓰신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해서 그 책을 읽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MRI 촬영 결과 PSA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졌고 암세포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었던 흉추도 하얗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성태 씨는 암을 극복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이제 뉴스로까지 소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어싱이란 책을 읽게 되었고 건강을 위해 어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작년 9월에 읽었고 책을 읽으면서 어싱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어싱의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그 박성태 씨처럼 암을 포함해서 각종 알러지, 알츠하이머, 빈혈, 관절염, 천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신부전, 루푸스, 췌장염, 습진 등등 거의 모든 염증 반응과 관련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을 낫기 위해서 어싱을 한 건 아니었고요. 단순히 이제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었는데 그래도 좋아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빨리 들게 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낮에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안 자도 될 만큼 몸에 활력이 좀 더 생겼다는 겁니다. 어싱 전에는 잠들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길게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싱 하면서는 5분 10분 이내로 잠이 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 거죠. 그리고 어싱 전에는 점심 식사 후에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나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졸리고 좀 피곤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히 점심 식사 후에 졸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제 주로 책을 읽거나 다른 이제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피곤함이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극적이진 않지만 이제 소소한 효과를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문명 발달로 인해 땅과의 접촉이 사라진 현대
현대인들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2부와 3부에 걸쳐서는 어싱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접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어싱이 어떤 작용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자유전자라든지 자유라디칼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문 읽어드릴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어싱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렇게 2부와 3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어싱 용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어싱 매트라든지 패드, 어싱 신발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뭐 겨울에는 맨발로 야외에서 걸을 수가 없으니 이제 어싱 신발을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이제 책상 위에 어싱 패드들을 이제 설치해서 접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 어싱 신발이나 어싱 매트, 어싱 패드 등등 이게 저자가 개발해서 시제품으로 출시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싱 용품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또는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염증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싱이란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기 혹은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우리 몸 속으로 전달해주는 전도성 장치에 몸을 접촉한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 것이다. 어싱의 효과는 염증의 원인을 완화하고 수많은 염증 관련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만성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 기운이 난다.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바로잡아 스트레스가 줄고 차분해진다. 생체 리듬이 정상화된다. 피가 맑아지고 혈압과 혈액순환이 개선된다. 근육 긴장과 두통이 해소된다. 호르몬 문제 및 월경 증후군 증상이 경감된다. 시차 적응증이 줄거나 없어진다. 주변 전자기장의 잠재적 위해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강도 높은 훈련이나 경기 후 회복이 빠르다. 당신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인체라는 생체 조직에도 전기가 흐르고 지구에도 전기가 흐른다. 지구처럼 인체도 대부분 물과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와 인체 모두 전자가 잘 이동하는 훌륭한 도체다. 자유전자는 자연현상, 태양 방사선 분당 수천 번씩 치는 번개, 지구 핵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등에 의해 충전되고 지구 표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우리 몸과 땅이 직접 접촉해 있으면 쉽게 몸 안으로 이동해 들어온다. 어싱 또는 접질란 단순히 우리 몸이 대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전기 분야에서 말하는 접지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접질란 전기기기나 가전제품을 대지에 연결해서 감전이나 합선,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인체의 미세한 생체 전기 회로 또한 정전기와 전파 간섭으로부터 보호된다. 요컨대 땅속의 전기신호, 땅에너지, 자유전자가 인체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인체 접지 혹은 어싱은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체내 전자 결핍과 전기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한다. 우리 몸에 결핍되었는지도 필요한지도 몰랐던 무언가를 우리 몸에 다시 채워준다. 햇볕을 쬐면 인체에 비타민 D가 생성된다. 비타민 D는 건강에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땅에 접촉하면 전자의 형태로 전기 영양소가 섭취된다. 이런 전자를 땅이라는 말에서 G를 따서 비타민 G라고 하면 어떨까? 비타민 D처럼 비타민 G도 우리 몸에 필요하다. 어싱은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효과적이다. 어싱이야말로 건강 분야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찾고 있던 것, 널리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땅에 연결한다고 해서, 즉 야외에서 맨발로 있거나 실내에서 어싱 장치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어싱의 역할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지배하는 자연적인 전기 신호를 인체에 보내주는 것 뿐이다.
그것은 인체 본래의 전기적 안전과 전기적 리듬을 회복시켜서 결과적으로 순환기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면역계를 비롯한 인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전자결핍을 바로잡아서 염증, 병의 일반적인 원인을 줄인다. 신경계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되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된다. 땅에 다시 연결됨으로써 인체가 전기적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 치유력과 자체 조절력이 향상된다. 나는 수면 클리닉 학생들의 조언에 따라 지원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실제로 접지가 되어 있는 패드를 깔고 잠을 자게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접지 패드가 겉보기에는 접지봉에 연결된 듯해도 연결선 안에 스페이서를 넣어서 전도가 차단되어 있었다. 지원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접지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만 알고 있었다. 실험 기간 30일 동안 간호사가 지원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 우리는 그 실험 결과들을 정리해서 2000년에 정전기와 관련된 기사, 논문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저널인 ESD에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접지 그룹과 비접지 그룹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자의 85%가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참가자의 93%가 야간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참가자의 82%가 근육 경직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참가자의 74%가 만성 요통, 관절통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참가자의 100%가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을 얻게 되었다. 참가자의 78%가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졌다. 그 밖에도 여러 참가자들이 뜻밖의 천식 및 호흡기 질환, 류머티스 관절염, 고혈압, 수면 무호흡증, 월경전 증후군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보고했다. 홍조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지구, 원조 항염증제는 바로 지구다. 지구 자체가 가장 큰 전자 제공자다.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전하를 띤 전자가 보이지 않는 막강한 군대처럼 땅에서 당신의 몸 안으로 질주해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는 양전하인 자유라디칼을 가볍게 제압한다. 접지 부족으로 초래된 전자결핍이 해소되고 치유 과정이 전개된다. 우리 몸의 염증, 질병, 통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전자결핍 현상이다. 치료약은 바로 당신 발밑에 있다. 면역계는 병원균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고 환부나 수술 부위의 조직 재건을 돕는다. 신체 어느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몸도 마치 119를 부르는 것처럼 경고음을 울려서 백혈구와 다른 특수세포를 현장으로 호출한다. 이것이 최초의 반응이다. 백혈구는 경찰 순찰차처럼 체내 조직을 돌아다니며 감시하다가 바이러스, 박테리아, 외부 미생물 또는 뇌 외상으로 손상된 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대응 태세를 취한다. 일부 세포는 무기로 사용하는 강력한 자유라디칼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손상된 세포와 외부 미생물을 공격한다. 자유라디칼은 그간 부당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사실은 몸에 꼭 필요한 작용을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유라디칼은 전자가 한 개 또는 그 이상 부족하여 양전하를 띠는 분자이며 안정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자유전자를 찾아 움직인다.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친전자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전자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자유라디칼은 전자와 결합하기 위해 대개 병원균이나 손상된 조직에서 전자를 빼앗아 온다. 이 같은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서 몰아내야 할 나쁜 세균을 죽이고 손상된 조직을 해체해서 제거한다. 이런 치유 과정이 끝나면 면역 반응 때 생긴 다량의 자유라디칼은 몸속에 있는 자유전자나 황산화 물질과 결합해 중화된다. 상처가 나거나 병이 들면 항상 이 반응이 일어나며 이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한다. 그 결과 우리도 잘 아는 염증 증상, 즉 빨갛게 붓고 아프며 열이 나고 국소적인 기능장애가 나타난다. 만성염증은 곧 전자 부족이다. 염증에는 급성과 만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급성염증은 신체가 해로운 자극에 최초로 보이는 반응이다. 이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혈액에 있던 백혈구와 혈장이 상처에 난 조직에 투입된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만성염증이 있다.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 만성염증이란 염증 부위에서 진행 중인 작용이 점차 변질됨을 의미한다. 조직 파괴와 치유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자유라디칼이 주변에 있는 건강한 조직까지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런 파괴전이 계속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유라디칼은 분명히 면역 반응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소임을 다한 뒤에도 면역 반응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적군을 무찌르던 장수가 돌변하여 아군을 공격하니 건강한 세포까지 난도질 당한다. 집 지키는 개가 도둑에게 달려들다가 옆에 있던 주인까지 물어뜯는 격이다. 자유라디칼이 건강한 조직까지 파괴하고 산화하면서 면역 반응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백혈구가 더 많이 투입되고 그러면 자유라디칼도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작용 때문에 자유라디칼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으며 과학자들도 만성질환과 노화, 특히 노화 촉진과 수명 단축의 원흉이 자유라디칼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정상적인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만성으로 치닫는 까닭은 땅과의 단절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까닭은 전자결핍, 즉 자유전자가 부족해서 자유라디칼이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다. 자유라디칼이 건강한 주변 조직을 공격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확대된다. 쉼없는 공격 모드는 만성염증이라는 자가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면역 반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다가 급기야 자기 자신, 바로 당신까지 공격하기에 이른다. 단순화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작용은 이러하다. 수십 년에 걸쳐 소리 없이 파괴 과정이 이어지다가 결국 고치기 힘든 현대적인 질병에 이른다. 이를 가리켜 과학 용어로 염증성 노화라고 한다. 만성염증이 병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25년 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베리 마샬과 로빈 워렌이라는 두 명의 호주 연구자들은 위궤양의 원인이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이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라고 보고했다. 이 발견으로 그들은 노벨상을 받았다. 하버드 심장의이자 수석 연구원인 폴 리드커는 류머티스 관절염이 염증 질환이듯 심장병도 염증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미한 정도의 염증은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약한 불과 같이 혈관 조직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이렇게 혈관이 약화되고 혈관 내에 침착물이 쌓이면서 내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파열되면 곧바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킨다. 염증과 관련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또 다른 질환이 당뇨병이다.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병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미다. 연구원들은 그 원인이 지방조직, 특히 복부 지방조직에서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지방세포는 한때 신진대사적으로 비활성 상태이며 에너지 저장고에 불과하다고 인식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염증의 원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를 보면 왜 비만이 당뇨로 이어지는지 설명된다. 새로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마다 몇몇 질병의 핵심으로 염증을 지목하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염증성 질환은 세계적 전염병이 되었고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연구자들은 또 동통성 질환이 급성 만성 염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상당히 축적하였다. 최근 한 통증 전문가는 모든 통증의 원인이 염증 및 염증성 반응이라고 상정한 바 있다. 만성 염증과 관련된 질환은 아래와 같다. 알레르기,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빈혈, 관절염, 천식, 자폐증, 심혈관 질환, 1, 2형 당뇨, 섬유 근육통, 일반적인 장질환, 췌장염, 건선, 습진, 크론병, 과민성 대장증후군, 개실염 및 기타 장질환, 신부전 등이 있다. 잃어버린 고리, 어싱을 되찾다. 어싱의 과학적 원리. 지구상의 육지와 바다에는 전자가 무한히 많으며 끊임없이 재공급된다. 지표면에 직접 접촉하면, 즉 우리의 피부를 지구의 피부에 맞대면 인체는 전도성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지구와 전기적인 면에서 똑같아진다. 비유하자면 인체라는 탱크 안에
낮아진 전자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셈이다. 몸에 전자가 흡수되는지 어떻게 알까? 사실 확인할 방법은 많다. 그중 하나가 상식이다. 지구는 전하를 띈다. 다시 말해 지구에는 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무한히 많다. 두 개의 도체, 이를테면 맨발과 땅을 서로 접촉시키면 두 물체 중 전자가 많은 쪽, 땅에서 적은 쪽, 발로 전자가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두 물체 간의 전이가 같아진다. 간단히 말해 땅에 접지봉을 꽂으면 땅속 전자가 접지봉과 연결선을 통해 다른 물체로 이동하게 된다. 다른 물체는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 케이블 TV 기기의 차폐층일 수도 있으며 우리 몸일 수도 있다. 인체도 냉장고처럼 전기가 흐르는 도체이기 때문이다. 양전하를 띤 자유라디칼이 당신 몸 안에서 활개치며 전장의 최전선을 형성할 때 당신이 땅과 접촉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구라는 거대한 음전하 덩어리가 몸속에 있는 양전하 자유라디칼을 완전히 제압해버린다. 과학은 이런 상식을 뒷받침해준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는 최소 단위다. 음전하, 전자가 양전하, 자유라디칼과 잘 결합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몸과 땅이 연결되면 생체 매트릭스의 전도성 조직이 자동으로 땅속 자유전자로 채워진다. 그러면 면역 반응으로 생겨난 과도한 잉여 자유라디칼에게 애정을 쏟을 대상이 생긴다. 바로 자유전자다. 자유라디칼이 자유전자와 결합하며 중화되면서 자유라디칼에 의한 산화작용과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 자유라디칼이 자유전자의 바다에서 갈증을 풀고 포식하고 만족한다. 마치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가게의 열쇠를 주거나 드라큘라에게 혈액은행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자유라디칼이 전자와 결합하기 위해 건강한 조직까지 산화시키는 일도 당연히 사라진다. 자유라디칼의 횡포가 사그라지고 따라서 만성염증 및 자가 면역질환의 기본 메커니즘도 잠잠해진다. 몸 안으로 땅속 자유전자가 유입되어 체내에 자유전자가 많아진다. 우리 몸의 전이가 자연적인 지구 전이와 같아진다. 최종 결론은 우리 연구 관찰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접지가 만성염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피로, 급성 외상, 소소한 상처의 회복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염증성 동통과 통증은 빠르게 완화된다. 일부 급성 두통은 몇 분 안에 사라지고 만성 통증도 보통 20분에서 40분 안에 상당히 완화된다. 맨발로 걸을 기회, 효과적인 어싱을 위해서는 발을 대고 있을 흙이나 잔디에 물을 좀 뿌려서 전도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두 발바닥을 반듯하게 땅에 대고 30에서 40분가량 앉아 있어라. 사실 꼭 발이 아니라도 손과 팔, 다리 등 어떤 부위든 땅에 접촉되어 있기만 하면 땅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루에 2-3번 접지를 하라. 접지 시간이 길수록 좋다. 건강이 안 좋을수록 더 자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단 30분 정도로도 가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단하면 효과도 없어진다. 만성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몇 주 또는 몇 개월 정도 접지를 하다가 그만두면 대개 예전에 접지하기 전의 상태로 조만간 돌아간다. 나는 이렇게 퇴행하는 경우를 사람과 동물에게서 똑같이 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어싱 시간을 늘리면 효과 지속 시간도 길어진다고 보고한다.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에너지원에 자신의 몸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모든 세포 기능을 제어하는 우리 몸의 전기 시스템은 인류를 진화시킨 에너지를 일상적으로 재충전해줄 때 더욱 원활히 기능할 것이다. 어싱의 효과는 시간에 비례한다. 일상생활에서 접지하는 시간이 길수록 신체의 기능이 더 안정되고 튼튼해지며 치유 능력도 커진다. 어떤 사람은 수면 접지한 지 단 며칠 만에 증상이 없어지거나 극적으로 호전되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증상이 서서히 없어지고 차츰 기운이 나다가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고 나서는 접지를 계속하는 한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말한다. 한편 밤새 접지 상태로 잠을 자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컨디션이 좋고 아픔도 덜하지만
낮이 되면 아침 때보다 못하다는 사람도 있다. 적어도 마지막 경우만큼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낮에도 접지를 해서 접지 시간을 더 늘리면 된다.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낮에도 접지를 하여 접지 시간을 늘린 뒤 건강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어싱의 효과는 어싱하는 시간과 관계가 깊다. 오래 할수록 좋다. 치료 사례들. 데이비드 거스튼 60세 의학 박사, 영양요법 및 통합정신과 의사. 몇 년 전에 저는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고 또 좀처럼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는 원인을 도표화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건강지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과정으로 단순화했습니다. 1단계는 모든 만성질환에는 주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는 유전, 감염, 독소, 소화장애, 흡수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이러한 주된 원인에 신체가 대응하는 방식, 말하자면 염증과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3단계는 전신의 생화학적 불균형 또는 대사 불균형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싱은 2단계에서 탁월한 치유 효과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접지한 지 3년쯤 되었고 지금은 임상에서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의사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도 병을 못 고치고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싱을 시작하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잘 자기는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만성 피로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경우 종종 기억, 집중력 저하, 인지기능 장애와 같은 인지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 중에 65세 여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환자는 무척 오랫동안 만성 피로증후군과 고혈압 증상이 있었는데 제가 어싱을 권했습니다. 시작한 지 31일째 되는 날에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어싱한 이후로 활력이 생기고 인지 능력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압 수치도 빠르게 정상화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환자에게 혈압을 매일 주의해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환자는 다른 의사에게서도 혈압약을 2가지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었는데 혈압이 무척 빨리 정상으로 내려와서 환자가 저와 상의도 없이 혈압약 하나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나 다른 만성 피로증후군 증상도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저는 수십 년째 원추 각막증을 앓고 있습니다. 각막이 차츰 얇아지면서 시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되는 병이죠. 대략 2,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발생합니다. 마치 풍선이 부풀 때처럼 각막이 얇아지다가 결국 터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눈을 보호하는 외부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각막 이식 수술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눈 수술 3번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 심한 염증이 생겼고 각막 표면에 깨알 같은 작은 점이 수백 개 생겼죠. 거부 반응 후반에 들어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2004년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거부 반응에 시달린 지 1년 하고도 반년이 더 지났을 때 어싱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끔찍한 통증에다가 아침이면 늘 눈물이 줄줄 나왔는데 이상하게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침에는 눈물이 안 나오더니 그날부터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어서 이제는 거의 다 참을만 합니다. 어싱의 힘을 각인시켜준 개인적 경험이 또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잠깐 쉬러 바깥에 나갔습니다. 밖에서 좀 걷다가 저는 그만 금속으로 된 주차금지 표지판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았어요. 철제 표지판의 모서리가 무딘 칼날과 같아서 이마가 뼈 깊이까지 1.5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출혈이 심했어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간호사에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그 정도로 자상을 입고 병원에 왔다면 저는 바로 응급실로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봐야 할 환자가 있어서 그럴 수 없었지요. 다음 날 붕대를 풀었더니 외과 수술의 절개 자국처럼 작은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빨갛지도 않고 열감도 없고 붓거나 아프지도 않았어요. 염증이 안 생긴 거죠. 이틀째에는 찢어진 부분이 간신히 알아볼 정도로 희미해졌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낫기 시작한 것이지요. 6일째에는 배인 자국이 흔적도 없이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로는 만성피로증후군과 불안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어싱하고 난 즉시 불안 증상이 상당히 줄었어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고 활기도 생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녀가 땅에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핵심에 다시금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것이었죠. 그녀는 접지할 때 드는 이런 연결감이 무척이나 강렬해서 회사에 갈 때도 침대 패드를 가져간답니다. 밤에는 침대에 깔고 자고 낮에는 책상에 깔고 쓰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더 깊은 자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불안감도 마음의 동요도 없는 새로운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근본부터 바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요.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제가 의사로서 예상컨대 이것은 분명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어싱을 하고도 별다른 점을 못 느꼈다는 사람은 100명에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